지금부터 전쟁을 부르는 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단살포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6.15 남측위원회 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 이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철원에서 포격훈련이 되고 다음날 포병과 기갑부대 전방에서 훈련이 이어지고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연초부터 새벽뒤에 이루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금지되었던 시기에는 모두가 잘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만들고 저를 포함해서 파주, 연천, 철원, 그리고 연평, 서해 5도까지 모두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한마음으로 남북관계를 걱정하고 그리고 대북의 적대적 행위를 반대하는 일관된 행동을 위해서 기자회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발언입니다. 전한식 선생님, 민통선한 6.15 사과원 대표님입니다. 파주 주민이시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통선안에 30여 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전환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말이나 행동이 좀 몸이 불편해서 어지분데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9.19 합의가 무산되고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 듣고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시절에 연천에서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날 오후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군인 찍차가 하나 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포사격이 있었으니까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직접 당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몇 배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리고 전달 살포하는 걸 임진각에서 몇 차례 직접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민족 간의 이간질을 해서 전쟁을 부르는 그런 행위인데 그거를 현 정권이 그런 9.19 합의를 대는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전단 살포나 포사격이라는 거를. 예. 9.19 합의를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 주민 발언입니다. 노지원 선생님 막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에서 미군기지 반환운동 하고 있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의 노주현 활동가입니다. 미군은 동두천시에 주둔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동두천 시민들의 피 끓는 애환이 되어 왔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 덕분에 단군 이래로 가장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미군 때문에 누이를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자유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현재도 그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땅의 절반을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840만 평이나 되는 미군기지에 현재는 단 4,000명 정도의 미군만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중앙부를 차지하고 있는 약 4만 평에 달하는 캠프 모빌을 기존 미군기지 안에 귀속시키고 그 부지를 반환해달라는 요청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프 모빌 안에는 드론 부대가 창설되어 있습니다. 캠프 KC나 호비 안에 창설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날개를 다 펴면 6m나 되는 거대한 드론은 주말마다 동두천시 아파트 사이를 누비며 정찰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커다란 정찰 드론의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미군기지 반환 계획에서 동두천시가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23년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두천시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국군이 미국의 화력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잔류 예정이라던 미 이사단은 화력 대체가 가능함에도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 군대의 전투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가 필요할 뿐 우리의 평화를 염두에 두어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정권은 이에 동조하여 자국민의 생산은 뒤로 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에 국민들을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미국의 패권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미국은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등 뒤에 조금만 가면 DMZ에 있는 판문점이 있습니다. 판문점 군인들이 권총으로 무장을 하고 이곳 통일대교 군인들도 이전과 다르게 철모를 쓰고 정식으로 지금 전투 모드에 돌입하고 이렇게 매일 농부 출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9.19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일상이 되고 현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결의하나 사무총장 이현희 총장님으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2022년 8월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전면 재개된 이래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차고 넘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256일간 진행됐다고 하는데 지난해는 더 많은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도 365일 훈련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에 추가된 훈련이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은 한미일 훈련을 연 단위로 다양하게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훈련 명칭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첫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동원됩니다. 핵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략폭격기였습니다. B-52는 역사상 최초로 청주공항에 착륙하는 모습까지 공개하고서야 미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출격했던 B-52 전폭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냐라는 질문에 미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군사훈련은 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해상 전력을 동원한 훈련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진행된 첫 연합공중훈련은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된 명백한 실전 대비 공격형 전쟁 연습이었습니다. 훈련 범위도 문제죠. 단순히 북이 아니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따르면 북중련을 분명히 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훈련은 그래서 북중러를 상대로 한 전쟁 연습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비준도 없이 사실상 군사동맹이 시작됐고 이미 동맹체제가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올해에는 이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정례적으로 육해공 다영역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상훈련 계획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미 3국 훈련에 지상훈련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 한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하와이나 괌 등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한미일 동맹을 동아시아판 나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동사령부를 만들던지 아니면 유엔사가 극동사령부 기능을 하게 해서 한반도 대만 유사시의 전투지휘부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미국은 외교의 꿈을 이뤘다고 했고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미연합훈련과 경계를 넘나들면서 훈련과 작전, 실전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외교 꿈을 이뤘고 미국은 그리고 일본과 아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군사대국, 군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군국주의 일본과 손잡고 북중러와 맞서겠다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훈련 때문에 가뜩이나 분단된 한반도에 여러 개의 갈등, 여러 개의 전쟁 위기를 불러들이는 꼴이 됐습니다. 한반도 주민은 이제 2중, 3중 전쟁 위기를 머리에 이게 됐습니다. 2022년 10월달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합훈련 중에 북이 대응하면서 충돌 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연합훈련은 언제든 큰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편향이 우리 모두를 회복하기 힘든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 외교 폭주 멈춰야 합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중단하라! 네, 바로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인데요.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님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엊그제 일본 군마현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에 동원되었었던 노동자상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노동자상을 산산이 부셨습니다. 그 정말 통곡할 마음으로 오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외침 속에 담긴 어제와 오늘의 그 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민중의 생명과 신체, 국토를 말살하고 나아가 전쟁을 불러오는 행위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려는 자들이 급기야는 전쟁 무기로 취급되는 드론을 이용한 살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0.001mm라도 침범하는 순간 바로 전쟁이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언제든 교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북전단 살포입니까? 접경지역을 비롯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떠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막는 정부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평화를 되찾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74년 전에 한국 전쟁이 하루 한날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적되는 군사적 충돌은 전쟁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서해상의 완충지대는 오로지 백길만이 열려 있을 뿐 그러한 강경을 본다면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최고의 보호장치는 단 하나,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 또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행위도 그들에겐 전쟁에 살아는 판을 걷는 행위가 됩니다. 전쟁은 가장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 뒤에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치명상을 넘어 잿더미로 만드는 악랄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속에는 전쟁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발 전쟁을 거두고 평화를 위한 그 걸음을 재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결과 혼란을 부추기고 민중을 갈라치게 하는 위헌천만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멈출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무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해서는 안 되고 당국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자제하기로 약속한 공간입니다. 아직도 전쟁 상태인 평화협정조차도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경 지역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활동이라 할지라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는 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실제로 총격이 오간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민감해졌고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사실 그 발단이 된 것은 아시다시피 대북전단 살포였습니다. 정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이나 인권 전문가들도 정작 이 현장에 와보면 그것이 왜 제한되어야 되는지 다 수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북특별인권보고관도
최근에 모두 여기를 방문하고 주민을 만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적 생존권, 편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남북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제한되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근에 헌재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났다고 하는데 그 판결문조차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과잉 처벌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 법 말고도 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도 있다. 우리 용산에서 집회하려고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경찰들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발 충돌 방지 위해서 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게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자극할 수 있는 전단살포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남북 모두 서로에 대한 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전쟁은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성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공멸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후 예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방이 최고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혹은 지도자들의 미친 생각으로 이율 모를 자신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쟁은 또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세대와 세대를 걸쳐 미움과 증오를 심습니다. 70년이 지난 한국전쟁 또한 여전히 분단 트라우마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사회, 종교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해주고 계십니다. 즉 화해의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한반도를 굽어 살피셔 이 땅의 분단의 기운보다 평화의 기운이 퍼져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당장 무기를 내려놓으시고 상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화해하십시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화의 소리를 외쳐라. 내 집안에 평화가 깃들겠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뜻깊은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이 땅의 전쟁을 막아야 할 정치권은 자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연일 정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말하는 다수의 야당들조차도 한반도 이 화약 냄새나는 그리고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접경지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적극 나서 주신다는 것 굉장히 뜻깊은 기자회견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에는 여기만 접경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주까지 다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 지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접경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근심과 고통 우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활동하시고 오늘 기자회견 한 것 여러모로 뜻깊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가로막고 전쟁을 부추기는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의 민중들은 근 100년 가까이 새가슴이 되어 지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을 원하지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쟁의 화근은 모두 다 인정합니다. 전 세계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 그리고 그 군사력인 미군 기지, 이 땅의 국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의도에 따라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그리고 신은식 국방부 장관 등 이 화근을 뿌리 뽑아야 우리가 두 다리 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가 외칩시다. 널리 전파합시다. 이 땅에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군사훈련 그리고 전단살포 중지하라고 우리 전 국민에게 호소합시다. 그리하여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시고 그동안에 접경지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전쟁 위기를 경고하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자 내려주세요, 국자. 저기 앞에 하시면 얘기해 주세요.